부동산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 급매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급매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파는 사람이 어떤 사정이나 이유가 있어서 싸게 급하게 내어놓는 물건입니다. 거기에는 세금을 피하려고, 아니면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사업이 망해서, 아니면 원거리에 있는 사람이 현지 사정에 둔해서 급히 팔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형제끼리 혹은 단독으로 상속을 해서 그걸 빨리 돈으로 환금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급매물의 성격을 띱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발빠르게 현금화를 할 목적으로 던지는 물건도 있습니다. 이때 가격은, 그러면 급매물은 얼마 정도의 가격을 급매물이라고 하는가? 아파트는 보통 시세보다 10에서 20% 정도, 그리고 다른 부동산들은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50%까지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수기와 비수기가 차이 나는 것은 또 별도로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급매물을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매일 부동산을 순례하다시피 그렇게 다니는 분도 있고, 투자자들도 그런 분들입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TV에서 보던 전직 탤런트도 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더군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그런 분들도 다른 업을 안 하고 부동산을 급한 매물, 그 다음에 저렴한 매물을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면서 키워나가는데, 그런 분들이 취급하는 종목은 좀 특별합니다. 어느 한 분은 단독 다가구만 그렇게 찾아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만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 손님들은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보고 듣고 배우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분들이 급매물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찾은 그 한 건만 해도 상당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급매물이라는 것은 부동산 상승기와 침체기에 다릅니다. 침체기에는 조심해야 하지만 오히려 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침체기에는 상승기와 비슷하게, 상승기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와 비슷하게 계속 떨어지려니 하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호락호락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경험으로 보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억지로 떨어진 경우에 반등의 속도도 빨랐고, 스물스물 침체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반등의 기간이 길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 다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왜냐? 급매물이라는 것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시장에서 아주 손쉽게 손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IMF 때 제가 경험한 것은 참으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8개월 정도 IMF 때문에 완전히 시장이 올스톱 되었을 때 8개월 동안 매매를 한 건을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에서 사업하시던 분이 들어오시더니 그냥 별 얘기 없이 자기는 자기 자녀들 2분하고 자기하고 아파트 3개를 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얘기하는 대로 그 중에 나온 것 중에 골라서 3개를 샀습니다. 그동안에 8개월 동안의 매물은 적체되어 있었고, 그 매물 중에 그분이 취향에 맞춰서 골라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그런 매수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달에만 아파트를 23개를 매매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 달부터는 다시 매매가 좀 주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침체기와는 반대로 상승기에는 단타형으로 접근하여도 될 만큼 시장이 과열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상승기에는 어느 것을 사도 그것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급매물이 거의 없어집니다. 특별히 급매물에 주의할 점은 권리상 하자와 물건상 하자의 경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어떤 예기치 못한 부동산 권리가 들어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물건이 특별히 다른 물건과 달리 어떤 잘못된 점은 없는 것인지, 파손이라든가 누수라든가 뭐 등등을 살펴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인중개사 말을 일방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급매로 나왔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과거를 잘 분석해서 그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아니면 그 이하의 가격에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급매물이라 생각하고 잡아야 한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급매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